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어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연했잖아요. 네.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풍이다님, 어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터뷰 그리고 사법어때까지 다시 듣기로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링크 보냈습니다. 어유 잘하셨네요. 로스쿨 다니는 조카에게 전달해 주길 바라면서요. 오, 네. 로스쿨 다니는 조카에게. 네, 아, 그렇죠. 로스쿨생들 다 보시면 좋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알권리님, 어제 유튜브 연장 방송까지 매우 알찼습니다. 문형배 재판관 같은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오늘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어제 시선 집중은 정말 최고였다. 오늘도 기대하겠다. 뭐 이런 댓글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꽤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관련해서 인용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건 JB가 인터뷰하면서 가장 놀랬을 내용 혹은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말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과 끝인데요. 처음과 끝?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광고 나갈 때 문형배 판사님께서 저보고 더마카 좀 그만 괴롭히라고. 또 그게 억울하셨어요? 억울했습니다. 아, 정말. 이게 처음이고요. 끝은 사법부대 마지막에서 결코 좁혀질 수 없는 인식의 차. 한국 시리즈 전망을 놓고 했던 하나와 롯데가 네. 한국 시리즈에서 만날 건데 롯데가 우승할 거다 이거요? 역시 이거는 논의를 해도 안 되더라. 이런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 삐딱선 정신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공정정대한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요. 예, 더마카 그만 괴롭히라고. 그럼요. 이건 사실 왜곡이에요. 사실 왜곡. 엄밀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네. 그만하시고요. 이 시간에 속보가 들어왔네요. 트럼프 대통령 말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 그래요? 이 속보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내용이 좀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말은 좀 한 차례 걸러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연막작전인가? 끝까지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일단 전해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한 번에 필터링은 필요하다는 말씀도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속보가 그렇게 한 줄로 올라와서요. 추가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또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1개 부처 장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파격이죠. 거의 모든 언론이 바로 이 점을 뭔가 보고 있던데요. 안규백 국방장관 지명자, 5.16 쿠데타 이후 최초의 민간 국방장관이자 최초의 방위 출신 장관 후보자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지명자, 최초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현지 기관사 출신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지명자,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유임된 아주 이례적인 인사다. 네. 그래서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파격이 실용에 기초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견을 달 이유는 전혀 없고요. 동의를 하고요. 이것 말고 또 하나의 특징을 좀 별도로 짚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징인가요? 어제 인사를 보면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입각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지명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지명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명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지명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자 등등 많죠. 주목할 점은 이 정치인들을 포진시킨 부처의 특성인데요. 몇 개의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12.3 내란에 따른 군 개혁 과제를 풀어야 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 이 부처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여성가족부. 윤석열 정부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야 하는 곳입니다. 자, 이런 부처의 당면 과제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표 개혁의 성패가 갈린다. 그리고 그 성과는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개혁 성과에 직결되고 꼭 그만큼 정치적 의미가 큰 부처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배치를 했다. 그럼으로써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뜻을 인사에 담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제의 개각은 전략적인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라이 님이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병 출신의 국방장관 후보자, 노조위원장 출신의 노동부 장관 후보자, 2년 만에 나타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기대가 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오티스 님도 이제 군은 문민 통제할 때죠. 라고 좀 지지하는 의견 보내주셨고 최정현 님도 여러 가지 색깔의 국수처럼 다양한 인사 정책 보기 좋았습니다. 뭐 린조 님도 비슷한 의견. 다양한 뷔페 음식이 한 상에 차려진 느낌인데 맛은 어떨지 국민들이 곧 알게 되겠죠?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반면에 천년소리 님 농림부 장관은 농림 3법을 거부권을 해달라고 2번이나 했던 사람인데 이해하기 어렵네요. 양곡법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농망 뭐 3법, 농망 4법 이런 네, 얘기를 했었죠. 농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그렇죠. 지칭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해하기 좀 어렵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현님도 송미령 장관 유임은 탕평 인사라고 보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태세 전환러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죠. 양곡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앞장서서 반대했던 인물을 어떻게 기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인데 그럼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죠. 송미령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서 적극 정책을 재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양곡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그 변침이 이루어진다면 그 상징적 장면이 어떻게 비춰지게 될까요?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상징하는 부분이 뭘까를 한번 또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볼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신임 원내 지도부와 관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직접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능력이 있다면 어느 정권의 사람인가 보다 능력 안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국무회의를 했을 때 업무 파악도 잘 됐고 또 어느 정권 사람인가 보다는 이 사람의 능력 안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걸 강조한 것에서는 또 하나의 단어가 이제 능력 말고 뭐가 있습니까?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은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자신감을 깔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어제 발표가 안 된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촌철님들은 그 부처들을 또 주목을 하고 계세요. 황하성님, 행안부 장관은 어느 분이 예정이실까요? 그러게요. 법무부 장관도 있고 네, 그리고 기재부 장관도 있고. 맞습니다. 개춘배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언제 나올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검찰총장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임기 채우겠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몇몇 부처의 정치인들을 기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분석들에 따르면 주된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 또 어디가 됩니까? 법무장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이 인사가 어떻게 나올지 또 주목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두 가지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8차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내란 특검의 박억수 특검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특검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정 정치 세력이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전례 없는 사례이자 사건 이첩 요구와 재판 관할 변경권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례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쟁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특검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함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가 어제 구속영장 신문기일을 열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요. 추가 기소 이후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구속 신문 기일부터 지정한 것은 명백한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내일 신문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 뉴스에서 등장하는 두 피고인의 대처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죠? 자기 자신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하는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면서 법을 앞세운 탄압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우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다. 한마디로 무엇산 사람이 성내는 꼴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궁금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희생양 코스프레에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점. 네. 이게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2차로 확인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회상해 봅시다. 이전 행적인데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지자들의 이른바 행동을 촉구한 행적 똑같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어제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보고 씩 웃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지금도 지지자들이 엄청 많다고 언젠가는 전세 역전할 날이 올 거라고 믿는 걸까요? 이렇게 물음표를 찍으면서 그럼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데도 물음표를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정신승리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경호날다님이 이분들은 참 인정할 수 없는 핑계가 많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권광윤님은 왜 특검을 하게 됐는지나 생각해보세요 라고 일침을 날려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인사들은 맹공격에 나섰는데 나경원 의원은 그제 아니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나토 불참, 이재명 정부 외교 정책을 이른바 대미 자주파가 주도하겠다는 공개 선언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오발탄이었다라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가는 게 우리만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호주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대신에 리처드 밀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하기로 했고요. 일본도 이시와 시게루 총리 대신에 이와이 다케시 외무상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와 일본은 자타공인 미국의 맹방입니다. 이런 나라에 대미 자주파가 있을 리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들 나라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죠? 더구나 호주는 우리보다 먼저 총리 불참한다고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한 현실 인식에 따른 실책이라면 계산기 두드리는데 도 같은 일본은 왜 따라하기를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호주와 일본을 보고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한번 되물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식에 더 올라온 글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네. JB가 잠깐 소개해주긴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자주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5년 블록화된 국제정서 하에서 그런 실리도 국익도 버리는 정책은 자주파라기보다 기분파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위상락 안보실장이 자주파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가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안보실 1, 2, 3차장은 임명이 됐는데 안보실장의 안보실 1, 2, 3차장에서 그 자주파가 누군가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자주파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